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울대 문과 졸업하고 고시 납방 후 로스쿨 준비하는데 저랑 안 맞아 접으려고 합니다. 취업 준비하려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썰은요, 고민사연입니다. 고민사연. 고민사연 제 방송에 꾸준하게 등장하는 주제이긴 한데 좀 낯설어요. 뭐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졸업하신 분이야. 가끔씩 이렇게 명문대 분들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긴 해요. 근데 서울대는 두 번째인 것 같아.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그 앞전에 분은 이제 이과였어요. 이과. 그 앞전에 서울대에 나온 분은 이과였는데 그분은 진로 때문에 고민이라기보다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분이 이제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 그분은 전공이 기계공학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어려운 형편에서 이제 그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본인이 혼자서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고민 사연이었고, 이번에 이 서울대분은 이제 문과죠, 문과. 문과를 졸업하고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했어요. 행시를 준비해서 이제 1차를 붙었는데 도저히 2차에서 이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시 적고 법학전문대학원 이제 입학을 해서 로스쿨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로스쿨도 쉽지 않은 거야 이게. 그래서 로스쿨 적고 취업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사연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행정고시 1차 붙었다고 하면 공부에 재능이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저 정도 대학교를 나왔으면 그래도 이제 머리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로스쿨까지 가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접는다? 사실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거든요, 이분한테. 아니, 본인 정도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중간에 접으려고 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 시험이 진짜 많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저 정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어떤 말 하냐면, 본인하고 똑같은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하신 분인데 로스쿨 가서 이제 고시낭이 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 못 보는 사람도 있대. 이게 로스쿨은 기회가 5번이거든요. 5번 시험 떨어지면 끝이에요. 6번부터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집에 뒷바라지 못한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친구가 아니라서 괜히 고시가도 붙잡고 있다가 돈 시간 날릴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취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류의 이제 답변이었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많은 의견이. 아니, 그냥 행시나 그 전문직 준비하지 왜 취업하려고 하냐. 근데 본인 의지가 워낙에 강했어요, 사연자분이. 제가 기억하기에. 그래서 일반적인 사연은 아니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예, 일반적인 사연은 아니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 중에 서울대 나온 사람도 없고, 일반 사람들 중에 행정고시 준비한 사람도 없고, 일반 사람들 중에 로스쿨 간 사람도 별로 없잖아. 자, 이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 하면, 명대를 나온 사람들도 참 힘들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대 나왔다고 무조건 인생이 잘 풀린다, 무조건 어떤 시험에 붙는다, 그런 건 없구나. 절대 100은 없구나. 물론 이런 분들이 일반 사람보다 더 잘 될 확률은 높겠지만 이분들도 부담이 크구나, 고충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사연이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회계사는 1차 어렵지 않게 붙었다고 2차 계속 도전하면 인생 망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공호학번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4.0대 점수로 졸업해서 세무사 6개월 연수기간 보내고 세무사 너무 영업직이라 하기 싫다며 CPA 준비했는데, CPA가 회계사죠. 1차는 너무 얼마 안 돼서 붙었는데 2차에서 계속 납방해서 10년 날려먹었습니다. 2차 시험 난이도는 진짜 극악. 세무사보다 회계사는 또 한 차원 높은 시험이라 빨리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세무사 1차는 합격했었는데 2차 시험 쳐보고 그냥 바로 접었습니다. 1차 합격하면 다음 회차 1차 시험 면제되고 1년 동안 2차 시험 준비하면 되지만 미친 난이도에 시험 준비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보통 1차 합격자 중 2차 세무사 시험 합격률이 10에서 12% 내외, 즉 2차 응시 자격자 6,000명 정도 응시하면 600에서 620명 사이로 합격할 정도로 미친 난이도를 보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확실히 공무원 시험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이 전문직 시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문직은 1차하고 2차 배수가 너무 심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분 말대로라면 회계사 같은 경우에 10배수로 뽑는 거잖아요. 10배수 맞잖아요. 전체 합격자 중에서 너무 많이 뽑는 거 아닌가? 1차를 좀 어렵게 해서 2배수 한쪽으로 끊으면 안 되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뽑지? 맞잖아요. 보시면 회계사 같은 경우에 6,000명 1차 합격자 6,000명 된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600명 붙는 거잖아요. 너무 잔인하다 이게 인간적으로.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은 보통 1.5배수거든요. 9급, 7급은 1.5에서 끊어가지고 이제 아니면 뭐 1.3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갔는데 전문직 시험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게. 전문직 시험.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 보다가 회계사나 이제 세무사 기출문제 풀이 특강을 본 적이 있어. 사실 저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아무 상관없는데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썰 풀 때 도움되라고 그 1타 강사분들 있죠. 그분들 영상을 많이 봐요. 왜냐면 제가 썰 풀 때 도움이 많이 돼. 그분들 많이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 뒤처 일어나는 것도 그분들 덕이 큽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모 1타 강사분들 영상을 많이 봐요. 기출문제 풀이도 봐요. 몰라도 봐. 그냥 그분들 이제 말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보면 와 회계사 보면 약간 문제가 괴랄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전문직 문제가 뭐냐면 기출문제에서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이 보통 기출문제 안쪽에서 그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계사랑 세무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강사분들도 이제 빡이 쳐가지고 왜 출제자들은 그 전에 시험을 봤던 그런 기출 방식이나 문제 그 출제 방식을 왜 깡그리 무시하냐고. 전문 시험 좀 그런 것 같더라고. 보통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냈으면 난리 나거든요. 쿠데타 벌어집니다. 공무원 시험이 있잖아요. 복수정답 나와도 난리 나거든요. 복수정답 나와도 답이 2개 이상 나와도 출제 오류가 나와도 난리 나는데 전문직은 문제를 좀 이 기출된 범위에 벗어나는 방식으로 내도 문제가 없나 봐 이게. 그게 힘든 것 같아 내 생각에. 뭐 시험에 나온 부분만 이제 준전적으로 공부하면 된다. 그러면 작정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시험들은. 예. 그리고 생각보다 이 전문직 시험에 고시낭이들이 많아요. 보통 고시낭이라면 뭐 학벌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스카이 출신 고시낭이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스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 시험에 붙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붙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합격자가 많이 나온다고 다 붙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자, 그 전에 뭐 성균관대 나와서 고시낭이 되신 분들 이제 이야기 다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나왔어도 이제 5년 10년 까먹고 나이 차가지고 낭이 될 수 있는 시험이 고시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은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은 인생을 걸고 하거든요. 그냥 뭐 2년 3년 준비하고 끝내자가 아니라 보통 5년 10년 이렇게 준비하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그만큼 되고 나면 얻는 것들이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배팅을 하죠, 이게. 근데 안 되면 말점 꽝이잖아. 안 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도 이 고시로 한 10년 날려먹으면요, 이 학벌이라는 게 사실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제 아무리 이제 스카이 나왔다 하더라도 뭐 군대 전역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뭐 고시 같은 거 전문직 시험 10년 했다 떨어졌다 그럼 학벌 쓸모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뭐 경력도 없고 뭐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경험도 없잖아요, 이게. 예. 보통 학벌이라는 게 같이 있으려면 어린 나이 때 빨리 이제 이런 고시나 전문직 시험에 붙는다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할 때 이제 경영자랑 이제 스펙이 비슷한 보통 학벌 좋은 사람이 유리해요. 그런 게 학벌의 가치가 있는 거지. 뭐 나이 차고 이런저런 경험도 없고 뭐 고시할 준비하면서 시간 날려먹었는데 우리 그렇게 되면 학벌이 족쇄거든요, 이게. 제가 어디서 그런 말 들었어요. 뭐냐면 스카이 출신들은 9급 준비하면 욕먹는다고. 예. 주변의 압박 때문에 기대치 때문에 7급 준비하는 것도 약간 눈치 보인다고 그런 말 들었거든요. 예. 그냥 나는 뭐 좋은 대학교 나왔지만 그래도 고시는 깜냥이 아닌 것 같아서 7급 치고 싶은데 7급 치는 것도 막 주변에서 막 이제 네가 왜 7급을 준비하냐, 너 수재인데 너 정도면 고시 준비해야지, 너 이런 시험 만족할래,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다 보니까 부담이 된데 이게 들었긴 했었거든요. 아무튼 아무리 뭐 전문직 시험이라 하더라도 안 되면 나와야죠. 안 되면. 근데 안 되면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전문직 시험도 굉장히 잔인하네요, 보니까.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중소기업에서 골프채로 맞으면서 다니다가 대기업 붙어서 다녔지만 트라우마 극복 못했다던 구독자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오세요. 아무튼 뭐 전문직 시험이든 뭐든 간에 자기가 해도 될 것 같으면 열심히 해도 되지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나와야 돼요. 안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이런 시험은 되는 사람보다 안 되고 시간 까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좀 잔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붙는다 그런 시험도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하신 분들 메타인지 잘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다 생각하면 뭐 빨리 짐 싸들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